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3은 이제 예비 고1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와 관련된 정말 고민들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2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작년 말에 확정된 대입 개편안,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발표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의 예시문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입을 선택할 때 필요한 국가 단위의 모든 정보는 일단 거의 다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발표되지 않은 것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몇 문항으로 몇 점으로 시간은 어떻게 배정이 될 거야와 관련된 얘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모두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입을 선택할 때 나오는 정보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제한된 정보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로 2028 대입 확정안과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예시문항에 대한 얘기로 저의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말에 발표됐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확정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시안에서 바뀐 건 딱 하나죠. 심화수학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의 시안은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였는데 최종 확정안에서는 심화수학은 수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적이나 기하와 같은 고난도 개념과 관련된 문항은 제외됐고요. 대수, 그 다음에 미적, 원, 지금으로 보자면 수투죠. 확통, 3개의 공통과목으로 수학을 보게 된 것이 확정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심한 수학이 제외가 되다 보니 우리 이과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미 미적까지 심화를 한 친구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또는 수능의 변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즘에 2024학년도 수능이나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 지금 다양한 모의고사를 보면 미적이 아니더라도 수원, 수투 또는 수상수화만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변별은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과 미적이 빠졌다고 해서 변별이 대단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우려하실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상수화 또는 수원수투 확통에 어느 정도 이상의 변별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대를 정시로 준비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변별이 약간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의 개인적 생각인데 그냥 서영고 정시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서울에 있는 의학학의 정시라고 한다면 그것까지의 변별은 가능할까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라인이 이 현행 수능으로는 변별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학은 어떻게든 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변별을 다른 방법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와 관련된 방법들이 수시처럼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도 수능만으로서의 변별이 애매해서 서울대나 고대처럼 생기부나 교과 점수를 반영하거나 2026 학년도의 연세대처럼 옅은 내신이나 생기부를 반영하는 형태의 수능 정시 체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학종형 또는 생기부가 포함된 정시 전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현재는 좀 감안하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수능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예시문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통합사회는 총 14문항, 통합과학은 총 12문항의 예시문항이 저번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됐죠.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개념이 있어서 걸리는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지금 나온 예시문항을 보면 확실하게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가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과목의 소재를 합친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라면 뭐 지리와 사회문화를 합치거나 또는 뭐 윤리와 뭐 경제를 합치거나 이런 형태로 여러 학문을 결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사회 강사로서 좀 보자면 보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도나 자료는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너무 선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던가 1, 2, 3, 4, 5번이 너무 단순하게 나온 패턴이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조금 예를 들면 통합사의 이제 1번 예시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오죠. 이슬람교가 나옵니다. 세계 지리적인 기후,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 관련된 특징, 그 다음에 사회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문화 변동, 요게 지금 합쳐져 있는데, 근데 1, 2, 3, 4, 5번이 쉬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 지도 하나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매우 좋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 2, 3, 4, 5번의 선지가 너무 제껴지는 게 쉬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지레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있는데, 자료는 비슷하더라도 선지의 난이도가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이게 조금 관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 문제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자료의 선지가 얼마나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고1, 고2, 고3 때 모의고사를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변별력을 갖추는 선지로 바뀔 것인가, 결국 문해력 싸움인 건데, 그 부분이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22 개정 통합사회 교육과정은 사회과 도덕과를 이루는 지리, 일반사회, 역사, 윤리 영역의 핵심 개념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제 영역들의 유기적 결합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개발되었고, 특정 내용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예시문항을 개발함으로써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구성체계와 성취기준이 담고 있는 취지 및 내용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고르게 반영하고자 하였다라는 취지에는 부합하는 문항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통합과학도 기본적으로 거의 통합사회하고 핵심은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통합과학의 핵심을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과학탐구 능력과 태도를 길러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개인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 실천하는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천하는 역량을 어떻게 문제를 구현해야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퀘스천 마크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로 구현됐다라고 지금 현재 예시문항으로 보기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이러한 의도대로 문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시문항 12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 특정 영역의 소재를 접목시켜 탐구한 결과를 그래프 등의 자료로 나타내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 문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기술과 관련해 실제 맥락에 적용, 탐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요 예시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합사회가 조금 더 여러 학문을 융합하는 형태에 조금 더 방점을 뒀다면, 통합과학은 다양한 그래프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취합하고 그거를 조건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으로 일반화하거나 규칙성을 찾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요구하지 않나 하는 형태가 조금 더 통합과학은 도드라지는 패턴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확정안을 보면 내신체제입니다.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고 5등급제로 개편한다.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병기한다는 그대로 가지만 하나가 추가됐죠.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성취도별 비율만 발표한다. 즉 절대평가로 기재가 된다. 이 부분이 변화되면서 확정이 됐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지금 현재 수능의 통합사회 통합과학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내신체제 확정안이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신체제 확정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느 학교 라인이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매우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은 모두 다 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융합선택과목 중에 국영수가 아닌 사회와 과학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사회과학에서 융합선택과목을 보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같은 과목들이 있고요. 과학에서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같은 것들만 총 9개 과목만 절대평가로만 기재가 되고요. 이 과목의 특성상 이게 어려운 과목들도 아니고요. 크게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자유롭게 선택을 해라. 이것까지도 등급의 영향으로 선택을 주저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 정도이고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의 핵심은 이 총 8과목, 2과목이 나뉘어진 거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 시스템 과학과 행성 우주과학. 지금 현재는 투과목, 물투, 화투, 생투, 지투로 되어 있는 과목이 8과목으로 쪼개된 요 과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진로 선택 과목이 현재까지는 A, B, C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화생지 1의 내신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3 때 이 투과목의 부담이 없어서 수능과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요런 과목들마저도 모두 다 등급이 상대평가로 5등급제로 변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등급제가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내신 등급의 변별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의문부호를 만든 게 바로 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부분을 모든 전문가들마다도 의견이 모두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신 5등급제가 됐으니 9등급제에 비해서 내신의 변별이 떨어져, 그러니까 특목자사가 유리해,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투과목이나 또는 우리 뒤에서 보시면 전문교과라고 얘기하는 고급 과목들이 있습니다. 고급 화학, 고급 물리학 또는 물리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목자사에서 A, B, C로 나와서 아이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듣던 과목들조차도 이제는 5등급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투과목만 등급이 나온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특목자사를 고민을 하셔야지, 어머? 이렇게 되니까 내가 내신 등급을 버틸 수만 있으면 특목자사가 유리한 게 아니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 대단히 큰 코 다칠 수 있는 지금 지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종합을 해보면 현재 투과목에 해당하는 것도 등급이 나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전문교과도 5등급제가 되면서 우리 특목자사에서 매우 많이 했었던 그런 과목들, 그러니까 뭐 미적분 2라던가 또는 심화수학 1, 2라던가 고급 수학이라던가 더 넘어가서 AP 계열의 과목이라던가 또는 이산수학, 선형대수학이라던가 이러한 과목들조차도 선택을 하는 순간 5등급제가 됩니다. 내신의 변별이 떨어졌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과목들조차도 내가 5등급제 하에서 무난하게 2등급 이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따져봐야 될 문제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요 지점 때문에 특목자사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가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가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워진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이 더 유불리가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능 체제와 내신 체제가 바뀌면서 대입 전형도 당연히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 전형의 변화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024학년도하고 2027학년도에 있는 단순히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하는 형태의 교과 전형은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인재의 의학학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서울의 주요 대학은 그거를 지금 현재체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대나 또는 서강대나 한양대나 중앙대처럼 교과 100에 수능 최저 빡 있는 전형, 그런 전형들은 그대로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어떤 형태로든 변별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생기부의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안. 이것은 일단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고끼리의 학종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능 최저를 더 강화할 건지 생기부의 정성평가를 더 강화할 건지는 앞으로 나오는 2027학년도, 그 다음에 2028학년도의 대입 전형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은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2년 전 정도부터는 대학의 입장에서도 2년 후에 이렇게 입시가 바뀔 건데 그러면 우리의 입시를 좀 어떻게 바꿀 거야 하면서 흐름이 좀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을 한번 좀 읽어보셔도 대학의 방향성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조금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대입 전형 계획을 통해서 바라본 대학의 입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가 모두 다 5등급제로 변기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2, 3학년 때 내신의 부담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지는 조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좀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인지하고 내가
내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등학교 선택 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지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입시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껍데기가 조금씩 바뀔 뿐이지 입시가 바뀐 게 아닌데 우리 지금 고입 선택하시는 부모님들이 들어오면 2027 학년도까지 고민하면서 고입을 선택하세요. 몰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하나만 보세요.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지금 상황상 어느 학교를 갔을 때 어느 정도 등급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 요것만 가지고 고교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 이후에 유불리는 그때그때 나오는 걸로 벽돌 깨기 하듯이 처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시면서 고교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입 개편안에 대한 저의 견해를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